이동관이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거고 물귀신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한없이 끌어내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마 이동관이 될 겁니다. 지금 한창 이제 방통위원장 가지고 이동관을 내정한 해 만에 원래 월요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뭐 맨날 오늘 할 것 같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들도 제가 들어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참모들은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왜 그래야 되냐. 이거는 해야지.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폭 사안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동관 지금 대외 협력 특보죠.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고민정 의원의 해석은 주변에서는 아니면 좀 이게 좀 조심스럽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지율 폭락에 위기에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고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 세지면 옆에 훌륭한 참모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실력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남아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말리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 이동관 이 이슈는 이동관이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거고 물귀신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한없이 끌어내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마 이동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을 거의 뭐 된 듯하다. 지금까지 이런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할까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저희 정당의 입장으로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봤을 때는 이동관 지명을 강행하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게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이라는 분이 숨겨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러난 것들이 있어서 인사검증을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숨겨진 인물들은 주신 인사청문회 자료 외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기사와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꽤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파헤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동관 특보가 해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해명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대목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학교 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학폭위를 열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압력을 넣어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이동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쭉 캐봤더니 그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데 하나고의 학폭 사태 때문에 원래 시작은 이동관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학폭위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열려야 함에도 열리지 않았고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 피해자들이 1학년 때 피해를 당했고 2학년이 되고 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 대목은 내가 폭행을 당했을 때 즉시 가해자가 미안해. 그리고 나도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 거 알아. 하면서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자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동관의 해석은 뭐냐면
담임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즉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폭력을 당하고 나서 바로 즉시 화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폭력을 당하고 나서 쭉 여러 차례 당하고 나서 도저히 참다 너무 괴로워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때는 학폭위를 반드시 당연히 열어야 되죠. 이게 네. 교육청의 주장인데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학폭위원장을 이제 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검찰에서 그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못 받아본 사건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저만 고민하는 게 네. 아닐 테니까. 파면 팔수록 네. 뭔가 있다. 네. 자, 그런데 파면 팔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굳이 이동관을 언론 대책의 핵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종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건 MBC, KBS, YTN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본인의 지지율은 본인의 말실수와 잘못된 정책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언론들이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돼버리면 네. 본인은 조기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자신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방송들을 어떻게든 장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려면 가장 선수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동관이라는 사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하는 선수. 네. 바로 그 선수가 옛날에 MB 시절에 언론 장악을 본격적으로 했던 또 그때 KBS에서 저항해서 네. 저항하는 집회 막 사회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때 저희 88 사태라고 지금 했는데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어렸네요. 예. 네. 요거 1년 전인데요. 네네네. 2008년 8월 8일에 경찰이 사복을 입고 KBS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으로 기억되거든요. 이게 무슨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언론사인데 네. 사복 입은 경찰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들이 막 다치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회나 이런 내가 하겠다 하고 내가 이제 자진해서 막 마이크도 잡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때 돌이켜 보면 미디어법 악법이 이제 날치기 통과됐던 건 물론이려니와 네. 그리고 YTN 기자들도 대량 해고되기도 했었고요. 네. KBS 정현주 사장도 강제 해임 처분 받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암흑의 시간들이 저는 이번 이동관이라는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악몽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홍보수석도 했고 이동관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다 했겠습니까? 네. 누군가를 네. 통해서 했을 텐데 그 당시 모든 걸 총괄했던 게 이동관이라는 분이셨고 네. 그래서 그때 2008년, 2009년 그 이후로 거의 10년에 가까운 암흑기를 거쳤던 한 명의 그 언론인으로서는 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말이죠. 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MBC에 대한 압수수색, 방송통신이 위원장 면직시킨 거, 네. KBS 이런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이동관 씨가 이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특보로 있으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너무 순서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예, 새롭지가 않은 거죠. 이동관 특보가 만약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네. 정말 강행해버린다. 그러면 순서가 바로 정해져 있죠. KBS 이사, 박문진 이사, 네. 해임시키려고 뭐 카드 들춰보거나 근태 기록 들춰보거나 네, 그러겠죠. 네, 네,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장 해임에 대해서 이사가 의결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사장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뀐 사장으로 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사장의 입맛
입맛에 걸맞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그들에 맞게 보도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기시감처럼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언론자유 특위가 네.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명에서도 방통위장 지명을 이동관으로 강행할 경우에 네. 언론자유 종말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 그랬는데 자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겠죠. 수신료 문제는 방송법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부분 없이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지수가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제로 이게 단계가 하향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그거를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언론 자유 지수를 한 단계 올리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무엇이 됐든 네. 뭐 언론인들과의 뭐 어떻게 같이 뭐 콜라보를 하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야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건 네,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법적인 문제 혹은 거리에서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규탄 혹은 대통령실의 항의 방문 뭐 인사청문회 말할 것도 없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